안녕하세요. 토토라디오입니다. 축구 승부배 7회차입니다. 쉽지만은 않는 경기거든요. 이번 회차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도입이 됐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가 축구 승부패에 도입한 거는 최초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토사장이 이번 회차를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한번 가봐야겠죠.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멤버십 축구 승부패 공개 적중률 총 26경기 적중 총 26경기 중 19경기 적중했습니다. 73%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자 축구 승부패 공개 적중률 총 186경기 중 92경기 적중 49.4%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반타작은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통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적중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이제 변함이 없고요. 첫 번째 경기로서 이제 라피드 빈 대 비테사 경기했습니다. 라피드 빈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트리아 리그거든요. 리그 5위에 위치해 있거든요. 비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 리그예요. 라피드 빈 같은 경우는 유로파에서 웨스트햄에게 2대0 패배를 한 적이 있고요. 비테세 같은 경우는 렌과 무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리그 간의 격차, 오스트리아 리그 대 네덜란드 리그. 뭐 이렇게 큰 격차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네덜란드 리그가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테세가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이제 3연패로 지금 수비가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리그 간의 격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테세가 렌과 무승부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 비테세 쪽으로 좀 승리를 조금 예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어려운 경기지만은 라피드 빈 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피드 빈 패. 두 번째 경기로서 미트윌랜드 PAOK. 글쎄 이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냐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솔직히 잘 모르는 팀들이고 그래서 이거 분석하느냐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트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덴마크 리그 1위, PAOK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2위거든요. 미트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파에서도 이제 브라가를 꺾는 등 경쟁력 있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PAOK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파는 못 나갔거든요.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트윌랜드 같은 경우는 유로파에 나갔던 팀이고 PAOK는 유로파에 못 나갔던 팀이거든요. 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미트윌랜드 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트윌랜드 승. 그 다음 경기가 페네르바 대 슬라프라. 페네르바 같은 경우는 이제 터키 리그 5위. 슬라프라 같은 경우는 체코 리그 2위거든요. 페네르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파에 나갔던 팀이고 슬라프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뭔지 모를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슬라프라가 만만하게 질 것 같지가 않다는 그런 촉이 옵니다. 쉽게 페네르바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일정으로 봐서도 페네르바 차가 굉장히 빡빡해요. 반면에 슬라프라는 조금 여유로운 모습이거든요. 분명히 페네르바 차의 그 체력적 안배도 해야 되고 좀 빡빡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정으로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무승부로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기지만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네르바체 무승부. 그 다음 경기가 셰리프 경기 있거든요. 셰리프 대 브라가. 셰리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도깨비 같은 팀이거든요.
챔스리그에서 레알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타우도 이긴 적이 있고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뭐 리그 차이는 있습니다. 리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CLF가 지금 리그 1위거든요. 리그 1위로서 브라가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은 갖고 있는 팀이다. CLFT가 좀 도깨비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CLFT 승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CLFT 승. 그 다음 경기가 이제 도르트문트 대 레인저스 경기거든요. 도르트문트에 뭐 지금 부상 선수가 많아요 지금. 그렇지만은 홈에서 레인저스를 못 이길 수준은 아닙니다. 토토시키명 주전 결장팀이 이긴다라는 것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거든요. 지난 우니온과의 대결에서 일부 주전들에게 휴식을 줬어요. 휴식을 준 이유는 이 경기를 잡겠다라는 감독의 의지라고 좀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르트문트 승. 그 다음에 제니트 대 베티스 경기 있습니다. 제니트 대 베티스. 제니트 같은 게 이제 주포죠. 아즈문 선수가 이적을 했습니다. 레버쿠젠으로. 그렇지만은 이 러시아 원정이 늘 쉽지 않은 원정길이거든요. 제니트 같은 경우는 첼시와 무승부도 거둔 적이 있어요. 그만큼 러시아 원정이 지옥 원정입니다. 베티스의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현재 베티스가 그리고 역배인데도 불구하고 좀 몰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몰리는 역배는 잘 안 들어온다는 속설. 그렇기 때문에 제니트가 굉장히 홈에서는 경쟁력 있는 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니트 승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니트 승. 그 다음 경기가 바르샤 대 나폴리 경기 있습니다. 바르샤 같은 경우는 공수기 조화가 시즌 초반에 비해서 점점 지금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캄프라는 얘기거든요. 누캄프. 바르샤가 아무리 막 못하고 막 그랬어도 누캄프만 오면은 큰 경기, 빅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기도 굉장히 좀 빅 경기인데요. 나폴리를 상대하기 때문에. 바르샤 승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르샤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캄프를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르샤 승. 그 다음에 스파프라 대 파르티잔 경기 있거든요. 스파프라 같은 경우는 체코 리그 3위, 파르티잔 같은 경우는 세르비아 리그 1위 팀입니다. 스파프라는 지금 유로파에서 리옹과 비등한 경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프라 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파프라 승. 그 다음에 셀틱 대 보데글림. 팀 간의 격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셀틱은 지금 스코틀랜드 1위로서 공수의 조화가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보데글림이라는 팀이 덤빌 상대는 아닌 건 확실합니다. 셀틱 승. 그 다음에 레스터 대 리네로스. 리네로스 같은 경우는 덴마크 리그 5위밖에 안 돼요. 리그 간의 격차도 크고 레스터가 부상 선수가 있다라 하더라도 이 경기를 못 잡을 만큼은 아닙니다. 레스터 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레스터 승. 그 다음에 포르투 대 라치오. 포르투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1위거든요. 라치오는 세리에 5위고요. 리그 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은 팀 간의 차이는 별로 크게 나지 않습니다. 포르투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 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치오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에서도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포르투 승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르투 승. 또 라이프치히 소시에다드. 두 팀 모두 수비가 리그에서 둘째가라면 지금 서러울 정도로 매우 좋은 팀들입니다. 소시에다드 특성상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소시에다드가 마음 놓고 잠그는 경기를 펼친다면 충분히 무승부가 가능하다라고 예상됩니다. 라이프치히 무승부. 그다음 경기가 아탈란타 대 올림피아 경기 있습니다. 아탈란타의 공격력이 지금 올라올 시기입니다만은 공격진 부상 선수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여유가 없어요. 리그 5위인데 밑으로는 라치오하고 승점 2점, 위로는 유벤투스와 승점 2점이거든요. 반면에 올림피아는 지금 리그 1위로서 2위와 승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로파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에 집중력을 더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는 라치오가 치고 올라와 있고 위로는 또 유벤투스를 잡아야 되거든요.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아탈란타 무승부. 마지막 경기죠. 세비야 대 자그레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리그에서 지금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비야가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리그 2위로서 3위와 승점 7점, 1위 레알 마드리드하고는 이제 승점 4점이 차이가 나거든요. 자그레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리그 1위긴 합니다만은 지금 2위 팀과 지금 승점 3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자그레 같은 경우도 지금 리그에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좀 있어요. 세비야가 한층 더 좀 여유롭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는 유로파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유로파의 강자죠. 세비야 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비야 승. 이렇게 해서 총 14경기를 마쳤습니다. 지금 홈승이 조금 많아 보이거든요. 홈승이 많고 지금 무승부가 3개인가요? 무승부 3개. 그리고 원정패가 하나 찍었는데 좀 극단적으로 지금 홈승이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로파 같은 경우는 좀 또 그렇게 나오는 경향도 있거든요. 유로파 같은 경우는 좀 정석대로 나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정배가 좀 많이 나온다고 봐야죠. 근데 이 유로파 컨퍼런스가 문제예요. 유로파 컨퍼런스가. 물론 지금 3경기 집어넣나요? 4경기 집어넣나요? 하여튼 그런데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차 축구 승부패 같은 경우 이제 K리그가 또 돌아오거든요.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K리그를 또 준비해서 8회차 축구 승부패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두 계속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힘든 상황이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봐야죠. 저도 열심히 축구 승부패를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힘들 내시고요. 저는 8회차 축구 승부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